네, 안녕하세요. 주주의 재탄생 종토방 진단소 MC를 맡은 주주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요. 차영주 소장님 그리고 김민영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YG경제연구소 최영주 소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첫 인사드리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민형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그리고 또 올해도 이렇게 힘차게 같이 한번 달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신규 기획을 했는데요. 종토방 진단소예요. 네. 이게 제가 이걸 기획을 했는데 종토방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 소액 주주분들을 좀 대변하는 입장에서 종토방을 거의 매일 보거든요. 매일 봐요? 네. 머리 안 아프세요? 종토방 매일 보면? 아, 재밌어요. 재밌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나? 아. 약간 이런 동질감? 이런 걸 좀 느끼면서 오늘 첫 방송이니까 주주님은 네. 그러면 어디에 있는 종토방을 들어가세요? 종토방은 네이버요. 네이버에 있는 네이버. 왜냐면 종토방. 그 요즘은 젊은 친구들은 토스에 좀 많이 가 있고요. 네. 토스요? 네. 오. 토스증권 거기에 좀 많이 이제 소통을 하고 거기도 있고 종토방이 있구나. 이제 제 나이 때는 네이버에 네. 좀 많아요. 아, 이게 그러면 10대들은 토스 가고 20대는 네이버구나. 20대. 20대가 그러니까 토스고 주주님이 20대니까 주주님이 그죠, 이제 그죠, 그죠. 네이버를 아, 가시고 네네. 10대들은 토스 가는구나. 네네. 예. 그렇게 또 받아들일 수 이해가 있네요. 됐다. 네. 이제 이제서야. 네. 아, 이해가 됐다. 그래서 투심을 읽어서 음. 그 조금 가려운 부분을 좀 긁어드리기 위해서 이 음. 신규 계획을 하게 됐는데 저는 제가 궁금한 게 전문가님들은 종토방 안 보죠? 전 안 봅니다. 저는 증권사 다닐 때 봤어요. 아, 증권사 다닐 때요? 네, 왜 증권사 다닐 때 봤냐면 음. 고객분들이 종토방을 보시고 자신이 갖고 있는 종목의 종토방에서 나온 얘기들을 저한테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오. 그러면 그 원본을 제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오. 종토방에서 이런 얘기를 봤는데 그 무슨 뜻이냐? 어떤 거야? 라는 질문해서 그렇게 들어가서 봤지. 실질적으로 제가 뭐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 본 것은 그렇게 몇 번 안 돼요. 근데 이제 종토방 분위기 제가 이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뭐 여러 가지 뭐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중구난방적인 얘기들이 많고 너무 자기 주장만 일방적인 것들이 강해서 안 봤는데 그래도 뭐 이번에 계속 주주님이 종토방 들어가서 본다니까 어떤 얘기들이 들어가 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제가 종토방을 보니까요. 네. 정말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 주주분들이랑 별의별 모였어요. 일이 다 이루어지는 곳이 종토방이에요. 네. 거기 꼭 뭐 그 종목뿐만이 아니라. 약간 다양하게 얘기가 나오나요? 삼성전자 방인데도 어, 불구하고 뭐 저는 만약에 정치 이슈가 뜨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 종토방에 들어가요. 그럼 뉴스를 볼 필요가 없네요. 거기에서 정치 욕을 막 하고 있어요. 저희 어. 국민들이 다 모여 있다고 보면 돼요. 네. 어차피 뭐 주주분들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선기능이냐 역기능이냐라고 보면 약간의 역기능도 있는데 그건 이제 배제하고 좋은 것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취사 선택만 할 수 있으면 선기능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모든 어떤 종목을 좋은 음. 종목을 추천을 하더라도 이 선택은 본인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토방도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음. 그 글을 읽고 부정적인 거를 내가 조금 더 와닿느냐 아니면 긍정적인 부분에 더 포커스를 맞출 거냐 이거는 주주님들의 어떤 선택,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그분들을 좀 대변할 수 있도록 좀 했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지금 네. 한 가지 제가 이제 이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건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기획을 했는데 네. 지금 이제 뭐 우리 전문가님도 있고 저도 있고 종토방을 잘 안 봤는데 요 영상의 댓글로 오. 시청자분들께서 네. 나는 종토방을 이렇게 본다. 아, 나는 종토방에서 이런 네네. 것들을 얻는다. 네. 너무 좋은데요. 나는 이런 것들의 종토방 싫다. 이런 것들 의견을 네. 좀 남겨주시면 네. 저희 제작진이 참고해가지고 네네네. 앞으로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주간 단위로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네네. 여러분들이 종토방에서 이런 포커스를 보면 좋아요라는 것들을 좀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네. 저희도 좀 참고하면 좋지 네. 않겠어요? 좀 댓글을 그럼 좀 적극적으로 볼게요, 제가. 네. 아, 네, 그리고 네, 네. 저도 지금 최근에 이제 컨텐츠들 좀 찍고 있는데 네. 그 모든 댓글을 제가 다 관리하고 있어요. 아. 제가 답변 남겨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많은 아이디어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먼저 종토방 좀 들어가기 전에 좀 시황 얘기를 네. 좀 간단히 종목이 저희가 주제이기 때문에 시황은 좀 간단히만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장 또 장중에 또 최고가를 좀 찍었는데 네, 오늘 맞아요. 옵션 반기였잖아요. 네. 그래서 끝에 마감을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이 많았는데 역시나 우려대로 조금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근데 이제 시장에 오늘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 1월 8일인데요. 근데 제가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존의 주도주가 다시 움직였다. 그러니까 오늘 반도체 조방 원전이 다시 다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만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갑자기 급등을 하다 보니 삼성전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시장이 조방원장이 다시 움직이면서 주도주들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이 기준점을 놓고 보면 역시 기업의 이익에 달려 있다. 기업의 이익이 불확실한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현대차는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뭐 로봇도 논란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오늘 좀 낙폭을 좀 키워갔었던 부분들도 있고 어제 오늘 나타난 현상은 거죠.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수가 더 많다라는 거. 그게 이제 어제 오늘 나타난 현상들이고 또 삼성전자 뭐 이런 거 쏠림 현상들이 있는데 반도체 얘기는 저희가 이제 뒤에 준비가 돼 있으니까 뒤에 가서 얘기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은 저는 5,500을 가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변동성이지 대세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민영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회원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좀 네. 많이 지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지금 개인 투자자가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인가요? 좀 어렵지 않나요? 일단 지난 12월 달에 미리 대비를 해서 상방을 바라봤다면은 지금 이제 약간의 수익 실현을 조금씩 해나가는 구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2025년도 12월 달 말 정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2026년도에는 일단 4,500, 600을 먼저 갈 것이다. 그리고 5,000포인트 가는 것은 기정사실화로 보되 늦게 갈 거냐 빨리 갈 거냐로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3, 4년 뒤에는 솔직히 저는 7, 800까지도 7, 8천까지도 보지만은 그건 좀 먼 미래 일이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신경 쓰지 말고 5,000포인트를 가는 길목을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은 4,500, 600이 너무 빨리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까지 빨리 올라왔으면 여기서 뭔가 이슈가 터질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을 갖고 혹시나 변동성이 만들어질지를 좀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장을 바라보면서 급하게 올라왔는데 코스피가 이제 60분봉상 22평이 있습니다. 그 22평이 단기적으로 깨지면은 단기 눌림이 톡 하고 내려올 수 있는데 내려오면 무섭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뭐 이런 관점으로 이제 보면 좋지 않을까. 네. 좀 종합해 보니까 소장님은 그래도 아직도 기대감을 조금 갖고 계시는 상황인 거고 지금 민영 전문가님은 네. 기술적 분석상 조금은 우려되는. 눌려도 눌리는 거죠. 네. 눌려도 한 거. 2주 내로 다시 만들. 네. 네. 단기로 네. 단기로 수익 실현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네. 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라는 게 지금 이제 민영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속도가 가팔랐던 거예요. 네, 이게 뭐 맞아요. 지금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두 사람의 의견을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 다른 의견이 아니라 네. 단지 너무 가파르다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민영 전문가님과 제가 이 두 사람이 이 거대한 몸무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밥을 몇 끼를 먹겠습니까? 많이 먹죠 뭐. 많이 먹습니다. 우리 둘이 하루에 4끼 먹으라면 뭐 4끼도 먹는 사람인데 충분하죠. 그거를 오전에 4끼 먹으라 그러면 탈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루 종일 4끼 먹으라는 건데 지금 우리는 4끼 먹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네. 그게서 이 5천까지 가야 되는 건데 지금 100포인트씩 올라갔잖아요. 네. 네. 2시간마다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 지금 이제 점심때 소화를 한번 시키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간이라고 저는 인식을 해요. 네. 결국은 이 시장은 아직까지도 우리 배가 고프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갑자기 또 배가 고파네. 사실은 이제 저랑 소장님이랑 바라보는 목표치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바라보는 목표치가 비슷한데 저는 이제 약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보는 거고 소장님은 약간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 정말로 길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솔직히 소장님 스타일이 조금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제가 첫 번째 종목으로 네. 삼성전자 종토방에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종토방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5천 시대 간다 네. 이렇게는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내가 샀더니 떨어지더라. 이게 마법 같다. 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네. 내가 팔면 오르고. 근데 오늘 삼성전자에서 그러니까 더 간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실적 발표가. 근데 또 반대 의견이 뭐냐면 매년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를 한 날 떨어졌다. 떨어졌어요. 네네. 그걸 또 알고 계신 분들은 미리 어제 수익 실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이렇게 좀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 이런 심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오늘 빠진 거가 문제냐라고 놓고 보면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오늘 빠진 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이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지금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가 발표가 났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그 전에 이제 8년 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가장 좋았을 때가 17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돌파를 해버렸잖아요. 20조로 20조. 돌파를 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원래 4분기 때는 극성수기가 아니에요. 3분기가 극성수기인데 맞아요. 3분기보다 4분기 실적이 더 좋았고요.
원래 1분기 이제 비수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2026년에 지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20조까지 나타날 걸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20조보다 분기이익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PER이 11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내가 삼성전자 오늘 사니까 좀 떨어졌다. 라고 좀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삼성전자를 1, 2천 원 싸게 사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지는 말아라. 삼성전자는 지금 상태에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부분들로 접근할 수 있겠는데 지수가 5천 가면 삼성전자 얼마가 있을까요? 15만 원 당연히 가 있어야죠. 그렇죠. 15만 원을 가야 5,500을 가느냐. 5천을 가려면 15만 원은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14만 원에 사셔서 13만 원대 끝났다 하더라도 뭐가 문제겠어요? 고구에 만약에 내가 싫다라고 하면 그건 삼성전자랑은 잘 안 맞는 거고.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증시를 이제 욕하는 분들의 것 중에 하나가 K 증시는 원래 안 돼. 이익 발표 나면 떨어져.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냐면 지금 이제 주주님도 조카나 뭐 자제분들 뭐 주위에서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 보면 애들이 공부하겠다라고 하면 치킨을 그런데 나 공부하는데 배고픈데 치킨 좀 사줘 그러면 사줘요 안 사줘요? 당연히 사주죠. 네. 공부하겠다는데 공부하겠다는데 사주고 먹여놓고 나중에 성적표 갖고 치킨값을 못했으면 혼을 내는 거고 치킨값을 했으면 그렇다고 치킨을 또 사주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14만 원까지 올라오는 과정에 있어서 이번에 분기이익이 18조 이상 나올 거라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었나요? 충분히 있었죠. 치킨 먹은 주가예요. 치킨 먹은 주가인데 치킨 먹은 주가가 20조를 발표했다라고 해서 여수 주가가 또 올라가나요? 그건 아니죠. 저는 이제 그렇게 기준점을 말씀드리고 어찌됐든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싸게 샀으면 좋다라는 의견을 충분히 뭐 피력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삼성전자는 한 번에 사는 주식은 아닌 것 같아요. 분할 관점에서 꾸준히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이분 같은 경우 본인이 산이 떨어지고 본인이 한다라고 하면 인간 지표네. 인간 지표니까 한번 크게 마음 먹고 반대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아니면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제 주변에 인간 지표가 있었어요. 그분이 그 주식을 사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변 사람들이 다 팔아요. 근데 그게 엄청 잘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삼성전자 그래도 좀 주가 흐름을 조금 보고 싶은데 기술적으로는 좀 어떤 흐름을 좀 보였나요? 일단 뭐 역사상 최고치 신고가 달성이죠. 삼성전자는 역사상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사실 제가 12월 달에 삼성전자는 2026년도에 14만 15만 원대를 갈 것이다는데 너무 빨리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빨리 온다고 싶어서 현재 기술적 분석상 가장 정석적으로 보는 관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엘리어트 관점에서 1, 2, 3, 4, 5파 관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5파 관점에서 원래 눌리게 된다라면은 ABC 파동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약할 것 같다. 이 눌림 에너지가. 그래서 이 눌림 에너지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라면은 저는 한 12만 원, 11만 원대는 못 오고. 근데 제가 이 스토캐스틱 아래쪽에 파동 에너지를 보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파동 삼형제가 과열권이면 고점일 때가 많고 파동 삼형제가 과열권이면 저점일 때가 많다. 여기도 파동 삼형제가 단기적으로 과열권일 때 고점이었듯이 지금도 단기 과열권에서 고점이면서 외국인들이 조금 팔고 있고 기관도 팔고 있고 개인들이 그걸 받아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눌림 레인지가 내려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상 이 실적 발표할 때 이 되게 좋게 나왔잖아요. 아까 20조 말씀해 주셨는데 소장님께서 20조 그거를 보면서 매도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매도세에 따라가면은 격언적으로 올라가는 건 또 못 먹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삼성전자는 지금 자리에서 바로 잡는다? 저는 노. 지금은 기다리면 되는 자리고 여기서 적어도 우리 스토캐스틱 에너지가 내려가다가 턴어라운드 하는 그 타이밍을 줘요. 요런 자리가 제일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단기 눌림 혹시 내려오면은 도망가자 무섭다 뭐 박수 칠 때 떠나야 된다 이 관점도 물론 있겠지만은 내려오면 땡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도 내려오면 땡큐. 너도 내려오면 땡큐. 그리고 14만 원 15만 원대 왔기 때문에 그 다음 목표가는 지금 가격대보다 조금 더 저는 이제 높게 바라보고 있고 솔직히 코스피 5천 가면은 삼성전자는 17, 18만 원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지금 기다리자고 하셨잖아요. 네. 1월 중에 그 땡큐 자리가 올까요? 지금 상으로 아직 근데 1월 초라가지고. 네, 초예요 지금. 네. 저는 만약에 온다면은 1월 말이나 2월 초쯤 이상합니다.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려오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내려온다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기간 조정으로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기간 조정 구간들이 이제 오느냐 안 오느냐보다는 꼭 시점을 지금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13만 원대 이제 13만 원이 깨지면서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구간에 있어서 시점을 우리가 11만 원, 12만 원 정도로 예측한다라고 보면 그 단기 수급과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확정 실적이 1월 말에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그 사이에 저는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분할로 접근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다른 종목과 조금 다른 성향으로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이게 지금 쉽게 꺾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게 우리가 이제 올해 상장사들 2026년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대략 한 400조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놈이 200조를 할 거로 봐요. 두 놈이 200조로 할 거로 보면 이 쏠림 현상이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쏠림 현상들이 이해가 돼. 그러면 그건 200조 근거는 뭐냐라고 보면 우리가 2026년을 전망한 증권사들 리포트가 대략 한 12개 정도 나왔는데요. 네. 이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뭐 신한증권이라든지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뭐 이런 쪽에서 1월 전망을 나타낸 것들을 보면 1분기 때 반도체 사이클이 굉장히 성수기를 나타낸 걸로 보고 있고 우리가 지금 디램 가격이 30% 올랐잖아요. 네. 분기 전분기 대비 이런 부분들이 1월 달에 나타날 걸로 놓고 보면 쉽게 조정이 나타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13만 원 초입만 오면 13만 원, 12만 원 구간만 오면 여기서 조금 우리가 정확히 뭐 바닥은 못 찍는다 하더라도 저는 좀 분할로 접근해도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조금 더 주자. 어차피 갈롬인데 좀 더 주자. 저는 그런 관점입니다. 지금 SK 하이닉스 얘기하셨는데 삼성전자 중통방에 오늘 SK 하이닉스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요? 뭐라고요? 하이닉스 살 걸. 아, 하이닉스는 지금 거의 3일만 더 상승하면 3주 연속 상승이래요. 네. 네. 괜히 삼성전자 샀어. 근데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론점 갖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2024년, 2025년 삼성전자 얘기는 거의 안 했어요. 하이닉스 얘기만 했어요. 하이닉스만 주구장창 하이닉스를 사자 그리고 MTN에서는 하이닉스를 이제 고점 저점을 이제 나름대로 맞춰가지고 분들 말씀드렸는데 저는 올해는 삼성전자 해일 거라고 봐요. 올해는 지금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삼성전자가 작년 이맘때 5만 원 깨지네 안 깨지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적자네 아니네. 막 이런 얘기를 하던 삼성전자가 지금 분기 사상 최대 이익을 구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빠진 게 한 가지 있어요. 작년과 올해. 뭐가 달라? 작년에는 이렇게 5만 원 깨지네 안 깨지네 하면서 도대체 엔비디아 콜테스트 언제 통과해? GM 얘기 나왔잖아요. 네. 지금 그 얘기가 없는데 삼성전자가 네네. 14만 원이에요. 네네. 근데 엔비디아 콜테스트 통과했나요 아직? 안 했죠. 아직은 안 했죠. 그게 플러스 알파가 붙으면 삼성전자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지금도 안 나오는 거 보면은 물론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레가시 디램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 오늘도 제가 YTN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왔는데 여의도에서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되지 않다 보니까 화성 클러스터를 이제 짓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 완공을 못했는데 화성 클러스터 공사가 잠깐 멈췄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디램으로 시작했다가 파운드리로 시작했다가 HBM으로 갈 거냐 막 여러 가지 하면서 의사결정이 늦어졌는데 이게 지금 신의 한 수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공장 완성이 안 되면서 디램이 안 나오니까 여기서 네네. 지금 이제 디램이 공급자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네네.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디램 가격이 30% 올라가면서 오히려 삼성전자한테 득이 돼버린 아이러니가 돼버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어찌 됐든 지금 이제 레거시 반도체만 가지고도 이게 이제 계속 몇 년 지속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1, 2년 사이클을 놓고 보면 지금은 결과론적으로는 하이닉스가 뭐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삼성전자도 못지않다. 그리고 뭐 옆에서 누가 떡 3개 먹었는데 내가 떡 2개 먹었으면 떡 2개로 만족해야지 꼭 떡 3개를 먹어야 되나요? 그거는 뭐 맞출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좀 편하게 좀 생각하십사. 근데 제가 오늘 썸네일을요 어떻게 잡았냐면은 삼성전자하고 이제 SK에서 1등이 바뀐다. 약간 바뀐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냐면 한 2주 전인가요? 삼성전자 종토방에 네. 영원한 1등은 없다.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딱 거기 1등은 하이닉스였네. 그때 네, 당시 맞아요. 리얼스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개인들이 느끼는 거는 1등 이제 이러다가 SK 하이닉스 가는 거 아니야? 삼성전자 2등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다. 영원한 1등이다? 시총을 못 따라가지. 삼성전자 시총을 못 따라가지. 네. 삼성전자 시총을 못 따라가는 거고 네. 물론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3위인 LG엔솔 같은 제 시총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직까지도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시총을 따라갈 수는 없는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머리가 아픈 건 그거예요.
언제까지 HBM의 독주가 영원할 거냐라는 부분이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변하는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노키아 네. 인수를 한다라든지 네. 이번에 벤치와 자율주행을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GPU 회사로 남지 않겠다라는 선언으로 저는 보여져요. 계속 젠슨왕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 하이닉스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GPU가 나오고 TPU가 나오고 NPU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HBM이 따라 붙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블랙웰, 루빈까지도 HBM이 따라 붙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상황이 꺾이면 언젠가 AI 이것도 캐펙스 투자가 과잉이 될 것은 저는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그 상황이 왔을 때 하이닉스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또 머리가 아프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나름대로 또 모색하는 부분들이 있고 네. 이번에 또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모색을 보면 지금은 둘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선의 경쟁을 하는 아주 좋은 모습일 것 같아요. 하지만 3, 4년 뒤를 놓고 본다라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제분들 계좌에 그럼 뭘 사줄까요? 저희 딸한테 제가 네. 처음에 이제 계좌를 쳤어요. 그래서 네. 어떤 종목을 이제 첫 종목을 골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도 주식을 처음 할 때 그 첫 번째 종목이 삼성전자였어요. 그래서 저희 딸에게도 삼성전자를 추천을 했어요. 삼성전자를 샀거든요. 아무래도 자녀에게는 삼성전자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내가 얼만큼 장기를 보느냐 단기를 보느냐에 대한 시각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소장님은 지금 삼성전자를 아직은 1등은 삼성전자다라고 하셨는데 기술적 분석으로는 SK 하이닉스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상승률은 하이닉스가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상승률은. 근데 전체적인 시가총액이나 어떤 밸류나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가 아직 큰형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SK 하이닉스 좀 큰 흐름 관점에서 보자면 제가 SK 하이닉스 20만 원 밑에 레벨이 있을 때 여기에서 요 과거의 장대 음봉이 있는데 일단은 25년도에 중심값을 갈 거고 26년도에 여기에 돌파할 거다 하는데 이렇게 갈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한 번에 이렇게 너무 빨리 왔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래서 20만 원 올라오는 레벨부터 하락 추세는 끝났고 상승 추세 돌입장이었고 이렇게 올라오는 레벨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이 레벨이 1대1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적어도 100만 닉스가 사실상 나옵니다. 그 100만 닉스가 사실은 이제 이것도 이제 뭐 빨리 가느냐 아니면 늦게 가느냐 차이일 뿐이지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SK하이닉스 차트를 바라봤을 때 여기서 약간의 왔다 갔다 하면서 순간적으로 저는 80만 원을 찍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신규 매수는 좀 어렵고 70만 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것도 무섭다가 아니라 또 땡큐 약간 이런 관점으로 보면서 SK하이닉스는 기준점이 간단합니다. 스토캐스틱의 20, 12, 12 아래쪽에 스토캐스틱 파동 에너지를 설정하시고 얘가 돌릴 때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올라가는 레벨에서는 갖고 있는 분들의 영역인데 얘가 돌리는 레벨이 보일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레벨을 보면서 핵심은 62평이 이탈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SK하이닉스의 일봉 차트상 62평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스토캐스틱 20, 12, 12의 큰형이 올라가는 레벨일 때 잡아간다라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 신규 진입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을 때 저희 개인 투자자는 그래도 사고 싶잖아요. 근데 반도체가 대세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소부장 쪽으로 좀 눈을 돌리게 되거든요. 근데 소부장이 좀 더 어려운 게 뭔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믿고 간다?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종목들로 너무 그 흐름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부장은 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소부장 같은 경우 원래 작년 초에 하이닉스가 움직일 때 삼성전자 안 움직이고 하이닉스가 움직일 때 이제 하이닉스 해양 그러면 삼성전자 해양 소부장까지도 작년 가을까지는 저는 같이 갔다라고 봐요. 그러면서 이제 소부장단에 있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테마들이 다 돌았죠. 돌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들이다. 여러분들 소부장들 테마들이 돌 때 예를 들어서 뭐 기판, 뭐 CXL, 뭐 액침냉각 여러 가지 뭐 후공정에 대한 부분들, 전공정에 대한 부분들 이거 돌 때 이런 것들이 돌면 본주가 강할 때예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버텨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도는 거거든요. 우리가 2013년 2차 전지 봐요. 2차 전지 보면 정말 모든 게 다 정말 제 표현하면 누룽지 박박 긁듯이 다 몇 번씩 돌았잖아요. 그렇게 도는 것들이 보면 그때는 2차 전지가 대세였으니까 그런 건데 그러면 근데 작년 하반기에 이제 어떤 쇼킹한 일이 벌어졌었냐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장비들의 발주를 안 줬다.
그런 얘기 나오고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가의 네. 뭐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소부장들이 못 움직였었던 거기서부터 이제 서로 간에 다른 길을 걸어가는 부분들이었는데 저는 올해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 지금 이제 앞서 얘기한 뭐 화성 클러스터라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의 청주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완공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비들이라든지 소부장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 이 트렌드에서만 밝히는 네. 이 트렌드에서만 밝히는 네. 이 트렌드에서 네. 밝히는 뭐 물론 이 트렌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밝히긴 했는데 이 트렌드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네. 이제 말씀을 네. 좀 드리면 이런 대화 과정에서 자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나오면 네.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나오면 코스닥에서 시총이 상위인 것은 제약바이오, 이차전지죠. 네. 근데 이들이 지금 영업이익이 뚜렷한가요? 아니요. 아니죠. 네. 그러면 영업이익이 뚜렷한 것은 앞서 언급드렸던 지금 IT 쪽 섹터들이 지금 이제 리노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시총 순위로 보면 21위예요. 네. 제일 높은데 IT 부품 중에서 시총이 제일 높은데 코스닥 내에서 21위예요. 얘네가 시총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요? 예, 외국인들이 톰 존슨 이런 애들이 이차전지 살까요? 리노 같은 거 살까요? 저는 리노 같은 거 살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이차전지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시총단에 있어서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삼성전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네. 펀드멘탈적인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시총과의 관계,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저는 IT 소부장 코스닥 쪽에 있는 쪽들 네. 이런 애들이 올해는 하나의 드라마틱한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조금 발을 좀 담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근데 제가 또 우려되는 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대형주 장세였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오늘까지도 마찬가지고. 맞아. 근데 이제 코스닥 그 정책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코스닥이 뜰 거다 해가지고 많이 코스닥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안 뜨죠. 근데 오늘 계속 안 뜨는 거예요. 일단 제가 네. 차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번에도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과거에도 그랬고 사실상 이번에도 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시장을 받쳐주면서 반도체 소부장이 갔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봤었던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을 좀 보자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저걸 따라붙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차라리 그거 말고 얘 봐라. 엄청 많이 말씀드렸는데 한미반도체가 뒤에서 뒤늦게 어마무시하게 갔고 얘 가면서 이거 잘 모르겠다 싶으면 차라리 제주반도체 봐도 제주반도체 또 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부장들 볼 때에는 그냥 무조건 얘를 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장 보고 그 다음에 대장이 잘 가는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 때 소부장의 눈을 돌려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살짝 이 트렌드에만 힌트를 주셨잖아요. 리노공업은요? 리노공업, 리노공업 제가 못 봤던 맞죠? 종목인데 좋습니다. 리노공업도 그렇고 네. 지금 이제 차트를 한번 좀 봐주세요. 네. 리노공업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얘 일단은 상승 추세 맞습니다. 하방 추세 절대 아니고요. 기준점도 좀 명확하네요. 리노공업은 기준점이 여기입니다. 55,000원. 네. 55,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얘는 흔들어도 한 번 더 전고 돌파가 좀 가능합니다. 월봉 에너지를 좀 볼게요. 네, 월봉상 봐도 상방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레벨에서 너무 고점이냐 아니냐 싶은데 오히려 파동 에너지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꺾이면 가요. 그러니까 얘가 꺾이면은 가는 건데 얘가 지금 안 꺾였어요. 그러니까 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노공업도 그럼 신규 매수 가능하냐? 저는 6만 원 초반대 내려와야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은 들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코스닥, 네, 코스닥 랠리가 꼭 빨리 최대한 빨리 좀 그러니까요.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봐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코스닥을 이렇게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나름대로 이제 마지막 부연 설명을 하면 코스닥에서 이익 나는 종목들을 좀 보자. 네. 이익 나는 종목들을 보면 IT 중에서 챗GPT한테 물어본 결과, IT 중에서 코스닥 앞서 이제 리노공업이 21위였죠. 전체 시총이 21위. 리노공업이 그럼 1등이라고 치고 그걸 레벨했을 때 7등에 있는 종목이 고영이에요. 고영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도체 3D 검사 장비인데 좀 비슷하죠. 차트가 리노공업과 고영이 비슷하죠. 거의 아닌데요? 제 큰형 꺾였는데. 요게 네. 요 에너지를 기억하시면은 요 에너지가 거의 비슷합니다. 고영도 똑같죠. 그렇군요. 똑같이 지금 저렇게 되는 것처럼 고영 같은 경우 이제 로봇도 있죠. 네. 수술용 로봇도 있죠.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상당히 그러니까 이익도 올해 되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거든요.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잘 꼼꼼하게 보시면 네네. 의외로 그러니까 근데 한 가지 좀 보셔야 되는 것은 결국 저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한 30% 정도는 상수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 요건 한 그보다는 좀 작게 가져가는 것이지 지금 이제 우리가 고용 리노공업을 얘기했으니까
있으니까 하나의 예를 드는 것처럼 이거를 몰빵 찍어가지고 지금 이제 어떻게 뭐 쇼부 이것도 쓸 수 있죠. 쇼부를 치겠다라고 보면 그거는 조금 이제 거리감이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의외로 코스닥 이번에 소부장이 저는 조금 기대를 가지셔도 아직은 버리지 말자. 미워도 다시 한번. 근데 이게 제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네. 게 있는데 지금 코스닥에서도 실적에 좀 주목을 하자라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코스닥을 투자를 할 때 실적보다는 바이오나 2차 전지 같이 기대감을 조금 더 중요하게 봤거든요. 왜냐면 실적을 볼 거면 코스피 하죠. 네. 근데 코스닥은 좀 개인 투자자분들은 미래, 비전, 어떤 기대감 그걸로 많이 매수 버튼을 누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그래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위성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네. 위성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 위성 관련주들을 보면 이제 저도 오늘 이제 방송하면서 이제 대본을 받아봤는데 3분의 1은 모르겠더라고요. 이름도 저도 이제 워낙 조그만 주식들이니까 그런 쪽들이 이제 올라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개인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죠. 맞아요. 개인 비중이 높은 거고 오늘 이제 위성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네.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가요. 원래 주식이라는 것은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너무 이제 깊은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꼭 두 가지 패턴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익으로 보는 건데, 그러니까 기대감을 올랐다가 주가가 한번 조정받고 이익이 나느냐는 건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력 반도체를 놓고 보면 반도체는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이익을 봐야 된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가 지금 못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2023년에 기대감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실적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언제까지 2차 전지를 기대감으로 봐야 되냐 이거죠. 이건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폼을 좀 고치셔야 돼요. 그렇고 만약에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라고 본다라면 신선한 걸 자꾸 드셔야 돼요. 신선한. 2차 전지가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위성 뭐 원전도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가 원전도 뭐 웨스팅하우스가 계약했다 그래도 꿈쩍도 안 하잖아요. 요거 이제 기대감이 이제 안 먹히는 섹터예요. 자율주행 기대감이 잘 안 먹히는 섹터예요. 로봇 기대감이 이미 한 차례 돌았던 거기 때문에 기대감이 붙으려고 그러면 갑자기 무슨 뭐 이번에 저 같은 경우 이제 한알령 해제 같은 경우 뭐 기대감이 생각보다 좀 기대감보다 낮았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기대할 것들도 있잖아. 뭐 2월 달에 홍콩에서 공연도 있고, 그다음에 CCTV와 KBS가 이제 가요 대전도 한다라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처럼 뭔가 신선해야 돼요. 신선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이제 뭐 세 분 저까지 세 사람 다 이제 보통 집에 가면 먹던 기본 반찬들은 냉장고에서 나오잖아요. 뭐 김치라고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 만들었을 땐 김치가 맛있지만 몇 번 먹다 보면 좀 누린내가 나고 뭐 그거는 뭐 이상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이제 누린내가 나면 손이 안 가고 오히려 새로운 뭐 예를 봄동 김치가 나왔다. 이제 뭐 그러면 거기에 손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봤을 때 그냥 여전히 기대감을 갖는 것은 이거는 냉장고에서 얼마큼 묵은 김치냐. 네네. 그렇지 않고 새로운 것이냐라고 하면 기대감을 갖고 계신 기대감이 나의 투자 포인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포인트는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예전에 개인 투자자가 좀 기대감으로 코스닥 어떤 종목들 섹터들을 봤다면 조금 새로운 것을 찾아라. 올해는. 그렇죠. 항상 새로운 거. 그 기대감만 갖고 투자하신 분들도 있어요. 난 네. 재무제표 볼 줄도 모르고 차트도 볼 줄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어떤 뉘앙스에 대해서 한다라고 하면 제가 너무 처음부터 잔소리 비슷하게 하는 걸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자꾸 새로운 걸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두 번째 종목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져왔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오늘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제 트럼프가 내년 국방 예산을 50% 증액하겠다. 올해. 네, 올해. 네, 올해.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대장 1등을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하나 에어를 들어가 봤어요. 그랬는데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외인 1만 주 추가 매수 미쳤네. 고점이라 고민 중. 신고가 코앞인데 돌파 못할까요? 그리고 이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황제주가 요즘 많이 등장했잖아요. 근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100만 원 넘는 거를 좀 사기가 작은 그러니까 시드가 그러니까 왜냐면은 코스닥 작은 거는 맞아요. 많이 살 수 있는데 맞아요. 근데 이거는 뭐 한 주, 두 주 뭐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 액면 분할하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종토방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종목을 많이 홍보해요. 맞아요. 근데 셀트 가이를 엄청 홍보하고 계시더라고요. 음. 이거 비싸니까 이거 보지 말고 셀트 가이로 와라. 이제 이런 종토방
중투방 분위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뭐 세트가이로 알아 이거는. 네. 근데 여러분들 중투방에서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주식을 샀는데 물렸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님 제 주식 좀 사주세요. 라는 뉘앙스 막내 걸 펌프질하는 거지. 예를 들면 세트라이 펌프질하는 거야. 여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서 펌프질하거나 아니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물렸어. 네. 물린데 중투방 와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00만 원 갑니다.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순진한 우리 또 주주님들 혹하게. 네. 뭐 그런 어떤 분들도 있을 거라고 미루어 있죠. 짐작을 네. 합니다라는 네. 건데 저는 액분을 합시다 뭐 이런 얘기들은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뭐 기업체 입장에서 보면 물론 이제 펀드멘탈 입장에서는 액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긴 한데 여러 가지 뭐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그거는 뭐 여러 가지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고 저는 그렇게 크게 뭐 아니면 뭐 그 이익 잉여금이 많으니까 뭐 무상 증자합시다 뭐 이런 얘기들 막 중투방에서 얘기한다라는 것이 과연 담당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방산주들은 올해 봐야 될 걸로 봐요. 네. 방산주들은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조방 원전이 다시 올랐다라고 앞서도 언급드렸는데 네, 올해 가장 그 반도체 빼고 우리 이제 네. 반도체 얘기 지나갔으니까 반도체 빼고 작년 주도주 중에서 올해 이익이 많이 날 것으로 보는 섹터는 어딜까요? 그러니까 자꾸 이익이요? 아이디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디어. 올해 어디가 이익이 많이 날까? 물론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펀드멘탈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재무 분석도 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자 올해 어느 섹터가 이익이 많이 날까? 그럼 방산이 이익이 좀 나지 않을까요? 저 참고로 알고리즘에 그 우리 군사 어떤 정책이라든지 신제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많이 떠요. 그래요. 네, 그런 걸 좀 많이. 보기가 다르네 우리 주주님 와일드하시네. 아니 그게 왜냐면 네. 너무 이렇게 자신감, 뿜뿜? 내가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옛날에는 우리가 다 미국에 뭐 다 눌려 있고 허락받고 막 이제 이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자체 개발을 해가지고 다른데 수출을 하고 그리고 기술력이요, 막 다른 나라 막 땅을 다 막 흔들 정도로 그 파괴력이 막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방이 많이 올라왔다. 이익도 많이 낼 것 같다. 그러면서 그런 걸 많이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이제 좋게 보고 있죠. 근데 이게 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뭐 전문가님도 아시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게 전쟁 이슈가 나면 우리나라 조그만 소형주들이 올라갔잖아요. 네. 소형주들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한 뭐 하나나 LIG 넥슨이나 현대로템이나 이런 것들은 꿈쩍도 안 했었어요. 꿈쩍도 안 했는데 이렇게 바뀌게 된 것들이 그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이제 드디어 방산을 수출하기 시작했죠. 이건 뭐 정부의 뭐 이런 걸 떠나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 수출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한 건데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이 달라진 겁니다. 이제 주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존에 이 회사들이 우리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방산을 해왔던 영유해왔던 회사들이잖아요. 네. 이들의 영업이익률이 2% 미만이었어요.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무슨 영업이익률이 어딨냐. 정부가 이제 지원도 해주고 기술 개발도 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2% 미만이었는데 이걸 수출하니까 달라지네. 남의 나라 지키는데 우리가 영업이익률을 훼손할 필요가 있어? 6에서 8%로 번쩍 뛰어버린 거예요. 네. 매출을 하면서 이익률이 2%에서 6%로 올라가면 이거는 뭐죠? 어마무시하게 회사가 달라져 버린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폴란드 얘기 뭐 여러 가지 오늘은 길게 들어갈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올해 저는 방산주들의 어떤 관점을 놓고 보면 영업이익률 6%가 유지가 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방산주들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50% 올리는데 네. 다른 나라 GDP에 5% 올리라는 거 이번에 강요 안 할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말 안 들으면 베네수엘라 받지. 네. 뭐 너 원포인트로 빼낼 거야. 뭐 이런 뭐 이건 뭐 농담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 저는 상당히 좀 기대를 합니다.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탱탱볼이죠, 끝이 탱탱볼. 아닐 수가 있죠. 네. 뭐 지금 콜롬비아 얘기하고 막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 말고 재밌는 게 뭐냐면 저도 방송에서 그 다른 분들이 언급을 하시는데 태국과 캄보디아 네. 거기 분쟁 있는 맞아요. 거 아시죠? 맨날 싸워요. 거기 네. 맨날 싸우죠. 거기 네. T-50 우리 고등훈련기가 네네. T-50 고등훈련기가 그 무기 장착하니까 네. 바로 그 초음속 그 공격기가 돼버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T-50이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거기 선전된 것 같아. 원래 맞아요. 그게 맞아요. 고등훈련기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조종사들을 훈련할 때 처음에는 이제 그 일반 속도로 가다가 이게 초음속을 한번 경험해 보는 거거든요. 네. 그게 고등훈련기인데 그 비행기에다가 무기만 장착하면 바로 전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T-50이 그걸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그 폭격했다는 날
한국항공우주가 7% 올랐죠. 네, 맞아요. 그런 뭐 이슈들을 여러분들이 면밀히 보시면 저도 그 이슈 너무 재밌게 봤던 게 네. 캄보디아 그 대학생 그 사망 사건 때문에 이렇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젊은 피를 데려가서 막 그렇게 했다는 그런 게. 근데 태국에 있는 그 한국산 그 TOC. 네, 그것 때문에 캄보디아가 한국을 무서워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빠르게 해결이 좀 됐잖아요. 뭐 돌아가신 분은 이제 좀 안타깝지만, 그래서 더 많은 이제 피해자들이 없도록,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더 국방이나 이런 걸 좀 키워야 되지 않나, 기술력을 좀 높여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기쁜 마음으로 이제 방산주를 보고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좀 어떤지도 좀 살펴보고 싶어요. 솔직히 개인 투자자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네. 네. 딱 전고점 레벨인데 에너지상으로는 나 돌파할 거야 하는 에너지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전 돌파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여기서 올라가면은 저는 130 정도 레벨 정도가 딱 1대1 관점으로 올라가면 딱 좋겠다. 그 정도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 나왔었던 세트랙 I, 이거는 이제 사실상 출발했습니다. 예, 출발을 했는데 오늘 외국인이 팔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하던 것을 매수로 전환하려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물량을 개인들에게 좀 떠넘기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조금 보여서 세트랙 I는 물론 이제 약간 이렇게 눌러서 이러면서 더 갈 거라고 보지만 조금 쉬어갈 수 있다 정도. 근데 한국항공우주는 사실 이러한 저는 내용들에 대해서 딥하게 알지 못했고 그냥 얘가 차트 패턴이 엄청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여기가 맥자리니까 사실 그 제 관리하고 있는 방에다가 요거 보세요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일주일 만에 바로 가버려가지고 너무 많이 왔다 싶은데, 얘는 패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한국항공우주는 여기서 이게 안 나가다가 이렇게 가는 패턴이라서 지금 목표가를 20만 원 정도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산주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레벨에서 높아졌고 고가인 것 같지만은 전 더 갈 수 있다. 혹시나 눌림 내려오면은 이거 땡큐. 약간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그러면 방산주에서는 그래도 비싸도 1등을 계속 봐야 되냐? 아니면 2, 3등? 아니면 더 나은 어떤 대안이 근데 있느냐? 방산주는 네. 저는 뭐 1, 2등을 가리기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 각자의 특색이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김승현 회장 얘기 종토방에 없었나요? 없었어요. 회장 얘기는 없었어요. 회장님이 오늘 그런 트럼프 얘기했어요. 김승현 회장님이 우리 하나의 목표는 우주로 가는 거다. 맞아. 우주 얘기는 많았어요. 우주 얘기 많았어요. 우주 전쟁인가요? 간다고. 우주로 간다. 그 하나 김승현 회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딴 얘기인 줄 알았구나. 왜냐면 회장님 얘기는 아무것도 없고 우주 얘기만. 우주만 우주 얘기로 간다. 그러니까 역시 주주님은 이렇게 앞뒤 자르고 우주만 그 하셨구나. 네네. 참. 스타워즈 영화가 생각나네요. 네, 그러니까 회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한화는 그러니까 김승현 회장의 어떤 그런 발언들을 놓고 보면 한국의 로키드 마틴이 되겠다, 방산기업이 되겠다. 자, 하나오션이 조선업이에요, 이제 방산업이에요. 이제 애매해져 버렸죠. 네네. 그게 애매해져 맞아요. 버렸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 그 누리호 그 발사를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가져왔잖아요.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한국항공우주에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이 우주 관련주로도 저는 충분히 엮일 네네. 수 있다라고 보고 스페이스X 관련주로 네네. 엮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그런 맛이 있고 네네. 한국항공우주는 TOC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네. LIG 넥슨은 이제 자주포에 대한 부분들이 네. 있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K 이제 장갑차와 그다음에 전차 있고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여러 가지 전력 시스템 통신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주식들 그러면 뭐 그런 것들 이제 차트상 접근을 한다라든지 이게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조금 비슷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쪽은 서로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 포인트를 이용하시면 좋지 네. 않을까. 좀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방산 같은 경우는 영역별로 지금 1등인 종목들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렇죠. 다 1등이에요. 이거는 개별 종목보다는 이 섹터 같은 경우는 ETF로 조금 좋죠. 가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네, 좀 안정적이겠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하네요. 역시 주주님이 많이 네. 아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네. 뭘 선택하기 어려울 때는 네. 뷔페 가자는 얘기잖아요. 그쵸. 뭐 다 담아 있는. 다 먹어야지. 네네. 뷔페 가서 2접시씩 괜찮은데요? 먹어야지. 네. 네. 예. 근데 저는 하나오션도 오늘 좀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기술적 분석을 어떤 흐름이 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앞전에 말씀드렸던 종목 3개보다
매수 포인트는 얘가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아, 네, 왜냐하면 그래요. 이런 종목은 너무 위에 있지도 않고 네. 손절가도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것만 안 깨면 상방인데 음. 깨면 자르면 그만이에요. 네. 네, 그래서 손절가는 짧은데 목표가는 상당히 높고 아까 전에 월봉에너지를 잠깐 봤는데 1대1 관점에서 목표가가 20만 원 위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12만 원이라면은 장기적 관점에서 플래너도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 오션도 지금은 나쁘지 않다. 네, 근데 이제 비중을 많이 실을 수는 없다. 너무 위에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제가 세 종목을 갖고 왔거든요. 네. 마지막 오. 종목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바. 네, 네. 삼바. 원래 이 개인 투자면 이 노래 많이 불러요. 많이 불러요. 네, 삼바한테 저희도 방송에 속으로 삼성 바이오로 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삼바 뭐 부르시죠. 이리 많이 네. 불러 당연히 부르죠. 네, 그랬는데 네. 최근에는 이 노래 좀 안 불렀어요. 그렇죠. 왜냐면 1등이 알테오젠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 뭐 이런 네, 것들이 리가켄 이런 쪽을 보느라고 네. 좀 삼바나 셀트리온 이 정도는 안 봤거든요. 네. 근데 오늘 좀 급등이 나왔어요. 네. 아무래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문에 네. 오른 걸까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CES도 그렇고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그렇고 그 기대감을 갖고 과연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옳겠느냐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그 대신 이제 기대감이 이제 이런 것들은 작년 연말부터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주가가 올라간 것도 있고 주가가 안 올라간 것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기대감 갖고 올라가는 것은 짧게 끊어쳐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삼바를 기대감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펀드멘탈로 봐야 되느냐, 네. 요게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여기 내가 그 명확한 기준점을 놓고 보면 지금 삼바는 조금 자리가 애매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애매하다라는 것이 뭐 새롭게 접근을 해서 삼바가 이제 앞으로 뭐 드라마틱하게 히스토리를 쓸 것이다. 뭐 미국의 어떤 뭐 바이오 정책과도 있고, 물론 삼바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우리 아이한테는 삼바를 사줘요. 그래요? 아까 삼성전자 사줬다 그랬죠. 네. 저는- 근데 바이오는 다른 거 추천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제 왜 제가 삼바를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준점인 거예요. 누가 더 많이 올라오고 누가 돈을 많이 네. 버느냐 이런 문법이 아니라, 삼바는 이재용 회장 거거든요. 삼성전자는 이건희 회장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이제 바이오가 이끌 것이다, 이제 그런 건데, 지금 당장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지금 상태에서 저는 저는 조금 고민이에요. 아직은 좀 이렇게 적극 손이 안 나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뭐 지금 종토방에서 보면 뭐 나오세요, 정고점 부근인데 일단 매도 관망, 그거야 뭐. 네. 근데 굳이 나올 필요가 있을까? 저거는 그냥 들고 가는 거 아닌가? 저는 뭐 이렇게 매도 관망 뭐 이거는 굉장히 친절하시네요. 친절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네. CMO 계약 해지당한 삼바 주가 그 위험 최고 뭐 이런, 이게 어떻게 보면 종토방의 특징이죠. 네. 확인되지 않은 네.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건데, 글쎄요, 뭐 저는 뭐 저런 의견에 제 의견을 받아. 그리고 JP모건 얘기가 많았어요. 네. 삼바에서. 네. 왜냐하면 요즘 이상하게 해외 IP들이 우리 한국 주식에 네. 좀 너그럽다고 해야 될까요? 목표가를 막 팍팍팍 그렇게 올려주고 갖고 있는 거 아니야? 팍팍팍 올려주고 있어요. 네. 근데 260만 원이에요. 목표가가. 오. 갈 수 있나요? 삼성바이오로직스요? 네. 네. 일단 패턴상으로 놓고 보는 레벨은 이 채널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네, 이 채널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위쪽이 살짝 보이거든요. 뭐 가격대는 안 보이지만 대략적으로 이 높이가 한 요 정도 같다라고 했을 때 요 높이를 계산하면 되는데, 한 160만 원에서 180만, 20만 원 더 가는 거니까 지금 190만 원에서 20만 원 더 210만 원 정도? 일단 저는 올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10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종목 말씀해 주시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봤고 리가켄바이오도 봤는데, 리가켄바이오는 사실상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뭐가 좀 매력적일까 했는데 셀트리온이 의외로 좀 매력적입니다. 왜냐면은 얘가 오랫동안 밑에서 횡보하다가 이제서야 꿈틀대기 시작했는데 에너지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차트 분석상 바라봤을 때 다 같이 올라가긴 올라가겠지만 수익률적인 측면을 놓고 보자면은 이 셀트리온이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전고점 탈환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종토반에서 셀트리온 얘기가 많았어요. 저도 셀트리온에 한 표. 다른 종목은 막 그 홍보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좀 시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셀트리온 차트 너무 아름다워요. 어. 이런 말. 네. 그러니까 차트가 이뻐요. 저도 네. 셀트리온에 대해서 차트적으로도 그렇고 저도 이제 보는 부분들도 있고, 셀트리온이 그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네.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던 맞아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 한번 봐주실래요, 전문가님? 네. 셀트리온 수급 놓고 보면 수급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외국인 기관 계속 들어왔고 네, 개인들 팔고 네. 개인들 파는 네. 상태에서 저렇게 주가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거 네네. 보면 셀트리온 수급도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아요. 그런 네. 부분들을 놓고 보면 그런 저게 들어오는 기간 동안에 네. 멈춰 있었죠. 네. 멈춰 있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이뻐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쌈바를 얘기하자 그래서 지금 쌈바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무슨 대안을 한다라면 셀트리온 저도 한 표. 사실 이 셀트리온 차트는 네. 제가 이 뒤에서도 내려오던 이 대세 하락 추세선이 있었는데 음. 이거를 돌파하면서부터 흔드는 돌렸나요? 것을 보고 아 이거 관심 가져야겠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도 바로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것도 사실은 제가 2025년도 12월 말에 네. 약간 선물 느낌으로 말씀드린 종목이긴 한데 바로 가버려가지고 아 이거 근데 더 가겠다. 더 가겠다. 네 느낌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JP 모건 이제 헬스케어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다음 주에. 네. 근데 지금까지 과거에 보면 항상 이제 학회가 이제 시작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바이오들이 조금 조정을 받았어요. 맞아요. 네. 근데 13일 화요일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네. 15일 목요일에는 알테오젠, D&D 파마텍, 휴젤이 또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은 빨리 조금 우선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정리를 근데 우리가 이 컨퍼런스에 대한 어떤 그 개념들을 놓고 보면 네. 그 여기 참여한 뭐 의사 친구들 뭐 얘기 들어보면 네. 처음에 컨퍼런스 가면 이게 얘네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수많은 다 기업들이 오죠. 와가지고 막 호텔에서 이쪽 방에서는 저거 하고 네, 또 네. 그 동일한 시간에 이쪽 방에서는 저거 하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태에서 그냥 가서 듣는 경우도 있지만 얘네들이 이제 그 브로셔 홍보자를 만든 걸 이제 막 얻어온 다음에 이제 본국 돌아가가지고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연락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방송가에서 다루기 좋은 이벤트성 드리븐에 대한 전략들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펀드멘탈이 살아있는데 내가 요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이벤트가 끝났다고 쌈바가 펀드멘탈이 훼손되나요? 그건 아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여기서 좋은 거가 나왔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학회니까 좀 퍼포먼스를 보이는 거지만 그렇다고 주가가 또 올라간다?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 막 그것 때문에 퍼포먼스 때문에 막 주가가 갑자기 이상급등하면은 매도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요 이후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펀드멘탈이 살아있는 부분들 우리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 삼바를 바라보는 거랑 알테오젠 바라보는 건 좀 다른 시각이잖아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그렇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보지는 말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려되는 상황에서 네. 전략을 하나 잡아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전략이죠? 우리가 항상 풀매도가 아니라 내가 네. 예를 들어 한 1,000만 원 잡았다. 네. 지금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위험할 것 같아. 그러면 300만 원 정도 매도하는 겁니다. 좋다. 좋은 네. 방법이다. 그럼 700만 원은 가져가는 거고. 네. 그러니까 약간 매도를 약간 함으로써 불안감을 덜어낼 수 있고 분할 매도, 네. 분할 매도. 분할 매도하면서 그러면서 쭉 끌고 가는 게 네. 약간 우량주 들고 가시는 분들도 조금 헷갈릴 때 일부 매도하거든요. 맞아. 네. 비중 네. 조절. 네. 그래서 좋다, 비중 역시. 조절을 해나가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곧 재료 소멸이니까 비중 조절하자. 그렇죠. 바이오는. 그 비중 조절이 그러니까 전문가님 말씀 진짜 오늘 모든 종목들도 네. 내가 여기서 불안감을 느낀다라고 하면 일부죠. 왜 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불안감을 느끼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도 어떻게 보면 종토방에 지금 들어와 있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그거 뭐 본인이 불안감을 느낀다라면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게 버튼 한번 눌러서 그 수량이 좀 줄어들면 불안감이 확실히 가져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저거 사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만약 삼성전자를 지금 못 샀다라고 하면 한 주라도 사보라고 해요. 약간 예, 약간 맛보기라도 딱 먹어보면 요게 또 느낌이 오거든요. 저희 말로는 이제 정찰병을 그렇죠, 정찰병을 이렇게 투여를 하던 보내야죠. 아니면 네. 비중을 좀 줄이던 네. 그런 것들을 뭐 아니면 도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저는 전문가님 말씀 정말 오늘 공감 가는 제일 공감 가는 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그러면은 네. 저희가 정찰병 하나를 좀 보낼 만한 그런 보낼 종목이 만한 있을까요? 정찰병 보내는 건 많은 저는 얘기를 했지만 저는 정찰병 그래 네. 딴 얘기 다 집어치우고 네, 네. 저는 정찰병을 보내고 싶은 네. 것은 저도 그렇게 뭐 하지만 지금 저는 한알령 해제주를 좀 보자. 한알령 해제 중에서 SM을 보자. SM이요? 네, SM이 오. 중국 비중이 중국 자본 비중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 이제 BTS와 관련된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이브를 좀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만 있으시죠.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한알령 해제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하는 것에 대해서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중국에서 뭐 얼음 강이 한꺼번에 녹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실망감으로 뚝뚝 떨어졌죠. 근데 한알령이라는 게 공식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당장 내일부터 규제를 풀어라라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점점점 이제
중국 방중한 것에 이제 나온 걸 보면 그 두 영부인이 만나셨을 때 우리 쪽에서 먼저 제의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관계가 좋았을 때 CCTV와 KBS가 한중가요제를 했는데 합시다라고 하니까 저쪽 그 시진핑 주석 영부인께서도 좋다 합시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는 것들을 놓고 보면 저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이런 얘기들이 알리면서 오늘 다 고개를 좀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던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던 게임은 좀 아니에요. 게임은 왜냐하면 신작 트리거가 없기 때문에 게임은 신작 트리거가 없기 때문에 좀 아닌데 한알령과 관련해서 엔터주들이 한 번은 더 세게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기술적으로는 어때요? 네. 일단 예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를 잠깐 떠올려 보면은 그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잠깐 쉬어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시진핑이 그 얼음이 좀 녹는 시간이 걸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딱 그거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차트인데 지금 외바닥 찍었거든요. 그리고 매물 저항 맞고 쌍바닥 내려가는 자리인데 쌍바닥 내려갈 때 밑에를 깨고 내려가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고 내려서 다지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는데 얘는 지금 에너지가 하방이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외바닥 찍고 반등세기 올라왔고 앞전 매물대 살렸다라는 것은 쌍바닥 찍을 때 10만 원대에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오는 레벨이 보일 텐데 그때 중요한 가격대가 제가 봤을 때 13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SM이 다시 내려와서 바닥 따지고 13만 원 정도 탈환하면은 얘는 이제 큰 흐름상 월봉 에너지를 바라봤을 때 하나 둘 왔다 갔다 흔들어 줬고 그 다음에 셋 하면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 기간이 제가 봤을 때는 바로 가지는 못할 것 같고 하나 둘 셋 한 2개월 정도 좀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개월 정도요. 그러면 타이밍이 지금은 아닌 오히려 이 약간 안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공격적인 분들 말고 안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눈여겨보죠. 왜냐하면 올라가는 것들을 안 따라붙으니까. 근데 왜냐면 제가 타이밍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방송에서 이제 올해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 좀 좋은 의견이 나오는 종목들을 한 주씩 사고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이 지금 이제 SM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내일 살려고 보려고 했어요. 사세요. 정찰로 진짜로 보낼 거예요. 근데 차트에서는 조금 지금 뭐 SM이든 나올 수 있다고. 좀 SM이든 JYP든 다 엔터 종목들이 비슷하게 쌍바닥 만들어내는 자리들이에요. 기껏 추천했더니 뭐 안 산다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의 마음이죠. 맞아요. 마음이죠. 개인 투자자의 마음이에요. 네, 그렇죠. 전문가님께서 좋은 정보를 주셔도 내가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못 사는 거죠. 이렇게 차트에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올라올 때 내려왔다 올라오면서 2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다시 2개월 정도 걸리는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는 느긋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개인 투자자들의 제일 무서운 적이 조급함이거든요. 그 조급함 때문에 항상 최고가에서 사고 그 조급함 때문에 항상 최저가에서 팔아요. 그러면 안 되고 내려오는 과정인데 밑에가 막혀 있어. 그러면은 정액 적립식으로 조금씩 사볼까라는 마인드를 가져가면은 좀 안정적이다. 근데 이제 뭐 하루에 한 주씩보다는 일주일에 한 주씩 정도면은 8번밖에 안 사니까 그렇게 포트를 나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어차피 종목 한 주 사는 거니까 우리 이제 지금 이제 기획은 일주일 단위로 하는 거니까 일주일 뒤에 상황들을 좀 보고 우리가 뭐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의 어떤 바닥 논리,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서의 내러티브 논리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과가 일주일 만에 나오는 종목도 분명 저희가 있을 거고요. 뭐 2, 3일 만에 나오는 종목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한두 달 사이에 나오는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개인 투자들이 거기서 좀 느끼시는 바가 많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느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고 오늘을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지금 내일 모르는 거예요. 내일 상한가 가면 또 못 사요. 상한가 가면 못 사요. 주주님 또 괜히 내일 문자로 보내서 소장님 말씀을 들을 걸 뭐 얘기하고 뭐 그런 건 그러니까 이제 농담이고요. 저도 내일은 몰라요. 내일 모르는 거긴 하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의 내러티브가 살아있는 것들 참 종목을 선택하기가 솔직한 얘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따라잡으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거는 또 하나만한 얘기잖아요. 하나만한 얘기고 조방원전 중에 사십시오.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주주님들이 하나만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피하면서 나름대로 종목들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SM은 지금 여기에서 확답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또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촬영이 방송이 있잖아요. 방송 있죠. 그 사이에 제가 정찰병을 하나를 보낼지 말지 결정을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리뷰하는 시간까지 좋습니다.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참고로 민영 전문가님 이번에 그
투자론 하셨잖아요. 아, 네, 네네네네. 그거 끝났다면서요. 아, 맞아요. 투자론 2기가 사실 이제 지난 12월 달에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번에 12월 달에서 1월 달로 넘어오면서 투자론에 나왔던 거의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왔어요. 차트 패턴에. 사실 그걸로 네. 인해서 셀트리온도 잡았고 네네. SK하이닉스 그걸로 인해서 잡았고 아, 또 이번에 많이 올라갔던 한미반도체도 그걸로 잡았고 한미반도. 아마 이번에 많이 올라갔다는 내놓으라는 종목들이 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종목들이라서 근데 그 말씀드렸던 종목들의 대부분이 공부 관점에서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자의 취지로 나왔던 투자론에서 나와 버려가지고 혹시나 이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여러분들 사세요 파세요 이거보다는 직접 공부하셔서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좋다 보니까 투자론 2기 아직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신청하셔서 꼭 교육 강의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강의로 접근을 하는 거고 네. 정상 같은 경우는 네. 좀 매매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지 않나요? 그렇죠. 정상 프로젝트는 이제 투자론에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정상 프로젝트에서 그 포인트들을 짚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사자 말자 이런 건 아니라 기술적 분석에 근거해서 이런 패턴에서 여기서 지지가, 손절가, 분할 매수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싶다 하시면은 함께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2026년도 지금 타임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수급도 괜찮고 에너지 흐름도 괜찮고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소장님의 어떤 원픽만 좀 들어봤고요. 왜냐면 시간 관계상 저희가 지금 너무 많은 얘기를 했어요. 1시간이 네, 지났네요. 1시간이 지금 지났어요. 저희들이 너무 많이 떠들었나요? 주진님이 많이. 제가 말이 많았나요? 아니요, 주진님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궁금한 것들 그런가요? 많이 얘기해야 네. 되는데. 근데 다음 방송에는 전문가님들의 말씀을 좀 더 듣도록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방송이었어요. 네. 이제 어떠셨어요? 글쎄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조금 뭐 첫 방송이라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부분들이지만 종토방 내용들을 좀 놓고 보고 나름대로 저희 기준점을 좀 계속 잡아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음부터는 좀 보충하고 그다음에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 밑에 여러분들 의견을 좀 많이 달아주십시오. 네네. 이렇게 좀 방송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뭐 이게 나쁘다 좋다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줌으로써 주주들에게 도움이 될 부분들을 좀 알려달라는 거 해주시면 저희가 꼭 참고하겠습니다. 민현 전문가님도 투자 조언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 저는 우리 소장님하고 같이 또 주주님하고 같이 방송을 하면서 소장님의 인사이트가 장난이 아니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들으면서 차트에 이게 저는 자동으로 막 짜자자자자 이게 정립이 되니까 눈이 확 띄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제 옆에 있는 입장에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소장님의 인사이트와 제 기술적 분석이 같이 결합돼서 인사이트가 잘 전달된다라면은 강력한 무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장님 말씀처럼 우리 댓글에다가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원해주시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또 댓글을 검토를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저도 오늘 사실은 조금 첫 방송이라 또 긴장을 또 많이 하기도 했는데 굉장히 잘 진행된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저희가 마칠 시간이 됐어요. 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리츠캠프 신간, 기회와 리스크의 교차점, 대신증권 이경민 부장의 2026년 증시 전망과 투자 전략,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두 개의 얼굴 가진 2026년 증시, 대신증권 이경민 부장이 명확한 시장 분석과 예리한 통찰력으로 시기별 시장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홍보 대표,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 최강천 본부장, 염정이사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